네,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일진 우일진하고 계십니다. 아, 자연스럽게 뭘 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이거를 하기 전에 하려고 카메라가 왔는데 느닷없이 어디서 누가 튀어나와가지고 인사를 해가지고요. 저 일단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예. 오신 줄 알았어 높은 분 하나. 아직까지 튀어나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네. 제 진행자인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아예 아니죠 뭐. 우리 네. 또 우리 임대 MC가 계신데 죄송합니다. 아, 굉장히 예. 재밌었습니다. 예. 네, 살렸으면 좋아할 뻔했어요. 살려주실 수 있어요, PD님? 아무튼 이거 살려주시면 좋은데 무슨 맥락인지 모르실 수도 있을 것 네. 같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분 안녕. 아니 내가 아니었구나. 맞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바뀐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러고 앉았네. 야, 오버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네. 예. 왜 갑자기 살아도 튀어나가는 될것 거야? 같은데 근데.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 저런 진행 욕망을 보면 역시 피는 물보다 빨갛다 이런 생각이 들어. 본인의 직업 본능을 숨기지를 못해. 예. 저런 진행 욕망. 나름 정통파인 거 출신이에요. 그런데 구라라는 말도 죄송합니다. 예. 비속어 전문가고요. 예, 국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네. 네, 저 이제 또 소개를 또 한번 드려야겠죠. 죄송합니다. 예. 예. 잡담만 하겠습니다. 네, 예. 저 진행을 잠시 맡은 네, 저 뭐라고 소개를 어쨌든 모르겠어요. 사장님이라고 해주세요. 네, 임 사장님. 오늘 사장을 맡은 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저 한 분씩 또 소개드리겠습니다. 제 순서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다 이제 장유유서 순서대로. 아, 장유였습니까? 네. 저희 스픽스를 이끌고 계시는 대타 전문이 아니라 이제 정말 논평 전문이신 우리 정기환 대표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시원화끈하게 풀어드리는 여러분들을 보조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저희가 매주 수요일에 라이브를 밤 10시에 하는데 거기 이제 악플 읽기를 한번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기환 대표님한테 그만 좀 얘기해라. 그만 좀 나와라. 대타할 거면 그만 나와라. 말도 없는 끝발음 많이 하시는데. 솔직히 이야기해. 그만 너무 나와라보다는 네. 제발 왁자지 걸 할 때 변 대표 김용민 이사장이 있을 때 말수 좀 줄여라. 왜 네가 지랄이여. 네, 이런 그런 얘기 얘기였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서 말씀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입을 좀 단속을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 저희 그 미디어워치의 대표 고문 전인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사실 어느 코너를 나가도 어느 프로그램 나도 가장 말수가 적은 걸로 유명해요. 그걸로 제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니 근데 또 팟빵에서 또 이번에 그 엄청난 또 기획을 시작한 네. 그 프로그램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MC를 데뷔하셨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닌가요? 거기서도 말을 제일 적게 해요. MC를 해도. 그러면 말은 대부분 강성범 씨가 항상 적어서 하고. 네, 항상 아, 그 프로그램 이름이 변강체인데 예. 이제 변강체라고 이제 놀라지는 마시고요. 이제 변희재 강성범의 세상 읽기 이런 거죠. 네. 세상복입니까? 보기. 세상복이죠. 와, 엊그제 첫 방송 했는데요. 와, 원데이 기준으로 바로 조회수가 85,000 돼가지고. 야, 진짜 우리는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무슨 또 그 프로그램을 론칭을 했는데 론칭하자마자 한 3, 4일 사이에요. 저 구독자가 3만 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야, 그래서 제가 참, 세상에는 차별이 존재하는구나.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못 가는데, 방송 한 번만에 뭐 85,000원씩 가고 이러니까. 부럽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 하여튼 제작진이 한 3개월 동안에 엄청 연구하고 노력했어요. 그래요? 기획팀이 해가지고 그 매블쇼보다 좀 두세 발 더 세게 나가겠다. 윤석열 퇴진 위해서 나가겠다. 그렇게 사실상 그럼 내부 경쟁인가요? 그럼 팟빵은 매불쇼와 변강세가 경쟁하는 체제로 하는 매블쇼는 겁니까? 엔터 쪽에 약간 가깝다면은 네. 이거는 정통 정치에서 그냥 확 찍어버리겠다는. 아, 감옥 갈 각오하고 안 되겠다는. 그래서 아니, 거기에 저보고 나와달라 그러신 거죠? 왁자지껄이 가장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저랑 같이 하면 절대 뭐 고소장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론칭에 성공하셨는데 큰 박수 아,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변강세. 네, 아까 이제 오시자마자 뭐 고소 얘기를 하셨던 우리 평화나무의 우리 김용민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정광훈 목사랑 고소 고발 뭐 이런 게 이게 전광훈 쪽에서 이제 전광훈 교회에 그 네. 장로가 있어요. 그 사람이 로펌 대표인데 또 전광훈이 만든 당의 대표가 됐었고요. 고영희 변호사. 네. 그 사람이 여기 평화나무를 상대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왜 뭐 그분이 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분 로펌에서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해가지고 저희한테 계속해서 지금
소송 그 아, 민사 소송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정광훈 감옥 가면 제가 가서 다 취하시킬게요. 예. 정 고모님만 믿습니다. 예. 아유. 제가 이 스픽스도 내가 데리고 나가고 나서 할 테니까. 아니 온다고 진짜. 뭐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예. 윤석열 퇴진 운동하고 말고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다음 주에 그 14일에 화요일입니다. 그때 우리 전광훈 목사님의 그 판결이 있습니다. 예. 선고가 있어요. 그분으로서는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판결인데 만약에 지면은 아까 지면이라기보다는 만약에 구형대로 4년형이 구형됐거든요. 예, 예. 이게 실형이 나오면은 이제 진짜 이거는 아니면 1년을 살든 2년을 살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 이거 하나로 지금까지 막 자랑을 해왔던 분인데 네. 윤석열 정권에서 감옥을 가게 되는 거야. 공동정권이라고 그랬어요. 윤석열 전광훈 공동정권 얘기하다가. 정광훈 목사가 아직 귀국 안 했죠. 예. 안 오실 것 같아요. 13일날 귀국 예정인데 이제 안 들어오면 이제 망명의 길로 가서 이제 해외 민주화 운동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만약에 13일날 본인이 안 돌아오더라도 14일 선고는 그대로 하는 선고하죠. 예, 선고하죠. 공범들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공범들 나머지들은 다 벌금형인데 뭐 김경재 씨나 김문수 씨나 전광훈 목사만 4년 구형 나와서 원래 3년 이상이면 거의 100% 구속이고 또 이게 상습범이에요. 지금 이 종목들이 다 뭐 선거법, 뭐 공무집행 방해 그래서 집행유예 나올 여지가 없거든요. 저희가 너무 그동안 많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재판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기소된 것만 그 벌써 전 목사도요 안전거랑 똑같아서 네. 수십 건이 있거든. 이번에 들어가면은 1년씩만 나도 또 종신형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목사님 같이 갑시다 우리 반윤석열의 근데 목사가 왜 이렇게 범죄 많이 저질렀어? 진짜 몇십 건이 걸려있나. 목사인 건 맞아요, 근데? 목사인 건 맞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신학교를 대단히 부실하게 나오신 것 같은데 본인은 뭐 문제 없다고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예. 대부분 학원 같아, 학원. 학원. 예, 최종 학력은 광신공고 주먹장. 나머지는 다 학원.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당신 공부. 이제 목사가 정통으로 하면요 한 10년 걸립니다. 10년 걸려요. 근데 그 후로꾸로 하면 후루꾸가 있어요? 후로꾸가 있어요. 후로꾸가. 속성 과정인가요? 후로꾸로 하면은 이게 한 달에 50만 원씩 석 달.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네. 150만 원 아닙니까? 예, 예. 150만 원 속성 과정으로 해가지고 네. 목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거기가 우리 보통 이제 그 개신교는 장로회도 있고 그다음에 저 침례교도 네.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로회, 저기 성결교도 있고 뭐 성교도 여러 개 수도도 있고. 있는데 예. 150주면 해주는 데는 그런 데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안에도 분파가 뭐 한 30년 전만 해도 150개였는데 지금은 우와. 300개, 400개 될 거예요. 아, 또 전화해도 전화 안 받는 교단이 있을 정도예요. 예, 예. 그러니까 뭐 대충 그냥 뭐 하면은 우리 예, 저도 천공 선생님도 목사가 가능합니다. 예, 목사가 가능해요. 무게로. 네. 그 정광훈 쪽 재단, 그 교회 재단이 네. 그 목사 시험 10기로 유명해서 네. 주로 시험 문제가 예수의 재단 몇 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나와서 대부분 5일 100점 맞는다고 유명해요. 그래요. 근데 진짜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이게 어떻게 보면은 3개월에 50씩 내가지고 이렇게 속성 과정이 있다는 거 되게 신박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충성도. 이게 제일 아. 중요하지. 뭐 성경 지식이고 신학 지식이고. 원래 이제 팬티 목사로 유명했잖아요. 빤스, 예전에. 빤스. 빤스 목사. 빤스 목사. 예, 우리가 기억을 잊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그 여성 신도 같은 경우 네. 내가 옷을 벗어라 하면은 속옷을 내려야 참 신도다. 네네. 남자는 집문서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집문서 내라고 했을 때 집문서 내면 내 신도다. 그 이제 그 얘기를 2006년에 했는데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빤스 목사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가발 쓰고 있는 사람한테는 넌 가발을 벗으면 너의 참신도다. 그래요? 누구를 의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였구나. 개그라고 하셨구나. 네, 안 개그라고. 웃겼나? 순간 가발이 나와서 누구 얘기 안 했어요. 그렇지. 헤어 나올 수 없는. 헤어 나올 수 없는. 그렇죠. 말하거든요. 네. 전광훈과 이 삼천 할매라는 조직이 있는데 집 한 채씩 판 할머니들이 3,000명에서 3,000채를 팔았다 해가지고 근데 진짜. 전광훈 목사하고 저하고 한 장치 할 때 우리 산악회 조직에 자기가 오겠대요. 후원금 얼마씩 내서 우리 한 10만 원씩 낸다니까 야 집 팔게 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기 가서 집 한 10채를 팔아주겠어. 나눠 먹자고. 그래서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 먹히는 게 너무너무 매력이 이상해요. 뭘까? 네. 집까지 파는 매력이 도대체 근데 뭘까요? 이게 기독교란 종교가
존재론적 종교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믿는 대상이 있잖아요. 원불교처럼 거긴 둥근 원을 믿거든. 둥글둥글한 마음. 네네. 그걸 믿는다. 네. 무형의 존재를 믿는 거라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믿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수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 대리자 혹은 그의 권위를 입은 사람 예. 추종하게 되는 그런 우가 종종 발생해요. 그 가치나 가르침보다는 예, 예. 아, 저 사람은 예수의 대리자. 그러니까 뭐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사람이 대박. 근데 전광훈 목사가 자기가 칼뱅주의자라 그러는데 네. 칼뱅하고 정반대 아닌가?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칼뱅주의는 이 절제, 이 검소, 절약 이런 건데 전광훈 목사하고 윤석열 자기 둘은 칼뱅주의자라 그러네? 칼뱅을 다르게 윤석열이 다 얘기하는 거 칼뱅주의자야? 아, 진짜. 그렇게 수루품하십니까 칼뱅주의자가?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칼뱅의 노선과는 완전히 달라요. 예. 아니 근데 윤석열이 교회는 다녀 왜 칼뱅주의자야? 아니 어릴 때는 또 절 다녔다 그랬어요. 윤석열도. 어렸을 때는 뭐 저기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녔지. 아, 이제 절 다닌다 그래. 네. 종교가 계속 바뀌어. 지금은 아마 아내를 믿지 않을까. 아, 아내를 믿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네. 있습니다. I believe. 예, 뭐 아, 그거.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소개를 제가 못 드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뭐 저는 소개 네. 안 하셔도 돼요. 이제 뭐 이제 다들 아시니까. 모두가 알지만 예, 예, 예. 그래도 잘난 척 하면서도 소개하세요. 그렇죠. 예, 반갑습니다. 1일 1영식을 하고 계시는 네네. 우리 그 천공의 네, 자꾸 아바타. 야호가 예, 예. 천공이 천공의 야호가 아바타 네, 우리 네. 박영식 박영식 앵커님. 선생. 네. 엄청나게 무거운 일이 내한테 떨어지니까. 예, 박천공입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업그레이드 네네네. 아니 오늘 내가 정법회 거기 있잖아요. 예. 거기에 천공이 이제 그 12분짜리 영상을 좀 봤거든요. 예, 예. 그 중간에 보다가 천공이 어떤 이야기 하니까 이제 그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된다 막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보다가 순간적으로 못 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예. 다른 일을 하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박영식의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질량은 예. 천공이 하는 것보다 예. 그 박영식 에디터가 하는 질량이 훨씬 더 아, 생각, 정통 방송이니까 정확하게 뚜렷하게 들리잖아요. 맞아 발음이 딱딱 네.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살려서 네. 대체로 옆에 계신 그분하고 레벨을 비슷하게 좀 맞춰.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종대 의원님이 한번 생방송 중에 시키셨는데 이게 딱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히 떠오르는 게 이제 만약에 그 천공 선생님께서 진짜로 거기 갔다 하면 뭐 이제 육참 공간이 좋다. 응? 또 어제 서울 사무소가 좋다. 한남도 공간이 좋다. 하면 하늘에 딱 올리가 내 판단을 받는다. 요런 거 많이 하시겠죠, 뭐. 아니 그러니까 천막을 앞에 치라고 했다고 원래 용산동에 예. 용산에 예, 천막 예. 치라고 했으니까 용산에 천막을 치는 것이 하늘의 뜻과 일치한다 이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응? 어떻게? 용산에 네. 국방부 앞에 천막을 쳤으라도 청와대를 옮겨야 예. 하늘과 뜻이 통한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라고요. 대한민국의 지명에는 지명의 이유가 있다. 용산은 용의 기운이 있다.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는 대한민국의 기운이 바뀐다. 천막을 치고 용산에 들어가라. 와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디벨롭이 되고 있나요? 아니 완전, 점점 완전 지난번보다 훨씬. 그래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있어요. 예. 아 따라잡을 수가 없네요. 아, 저도 어디 너무 많이 가면 하는 것 같아, 이제. 김건희 여사 성대모사를 하거든요. 아, 그래. 약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근데 이제 네. 연습을 안 했어. 근데 사실 그게 비슷하다고. 아니, 나 다 시켜놓고 왜 본인은 안 해요? 최근에 한 번 했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긴 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럼 연마하신 짧게 다음에 하세요. 하세요. 네, 네. 살짝만은 맛만 예, 아까 예. 다음 주에 해주세요, 다음 주에 그러면. 그냥 약간 목소리가 약간 나른하고 네. 해야 되거든요. 목소리도 낮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본 거는 네, 이명수 기자 통화하는 거? 아 그거 말고 최근에 이제 UAE 가셨잖아요. 네. 가셔서 하신 건데 낙타?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가 에이스 중에 에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아, 뭔지 알겠다. 비슷한데. 예. 아, 네. 어떤 포인트인지 알겠어요. 네, 네. 여기 저 소주 한 두 잔만 더 아 그냥 좀 마시면 더 비슷할 것 같아. 네, 약간 뭐에 취해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렇지. 네. 나중에 술자리 가면 네. 또 해주시고 지금 좀 드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예. 이미 뭐 키워드가 다 나와버려가지고. 네. 근데 오늘 근데 사실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수. 오수. 김원수? 아니, 권오수. 권오수. 김원수 말고. 권오수. 도이치 뭐 요즘에 사법부가 난립니다. 사법부가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 심지어 이번에 어떤 그 경험담이 커뮤니티에 올라왔냐면 곽상도 무죄 판결을 두고 챗 GPT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픈 AI 서비스. 거기다가 실제로 물어봤대요.
야 GPT야 이런 케이스가 있거든. 근데 권오수가 이게 무죄야 유죄야 물어봤더니 GPT가 뭐라 그랬게요. 뭐라고 그랬어? 야 이거 뇌물이야. 이거 유죄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1심 판사는 GPT보다 못하다. 인공지능보다 못하다. 이제 그 정도의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과 관련한 판결도 보면 이게 지금 집행유예가 1심에서 나온 겁니다. 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오늘 갖고 온 키워드는 바로 이게 이제 사법부에 대한 불신,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제 특검 가야 된다. 특검을 키워드로 가지고 왔습니다. 저게 그 주가 조작 범죄는 거의 다 사전 구속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범들과 말 맞추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100%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구속을 시켜놓으면요. 실형을 때려야 되는 게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잖아요. 그럼 그동안 구속된 거 뭐지요? 그러니까 구속을 시켜놓으면은 벌금형이나 집유가 나오면은 그동안 구속성이 이상해지기 때문에 사전 구속되면은 거의 90% 이상이 집유가 아닌 실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은 결국에는 구속, 실형이 이렇게 정해진 건데 예. 아주 이례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근데 그 하여튼 뭐 그냥 판결 같은 거 다 전체 봐야 되는데 지금 보도 네. 나온 거는 정말 나쁜 짓을 했고 주가 조작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크게 이익을 뭐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판결이 잘 나오나?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주가 조작이라는 게요 얼마를 벌었는지 잘 파악하기가 힘들어. 왜냐하면 주가 조작 안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저는 야 집유를 주기 위해서 좀 억지적인 좀 노력을 했구나. 네네. 뭐 많이 못 벌었다는 듯한. 네네네. 그리고 이 권오수가 집유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범이잖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하자 그러는데 특검 해봐야 이제 실형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00%. 그렇지.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브로커. 이모 씨 브로커. 예. 김건희 브로커 이모 씨는 또 무죄야. 주가 조작은. 배임 행동만 유죄고. 그럼 이건 김건희 무죄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못 들어가기 위한 이 사법부의 공작이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는 그걸 거죠. 실제 의식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의 이름조차 일단 언급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러나가 중요한데 지금 쉽게 표현은 이제 변 대표께서 해주셨습니다만 시세 조종 등 수천 건에 이르는 이 죄칙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주가 변동이 크지 않고 일부 시기를 제외하고는 피고인들이 큰 시세 차익을 보지 못했으며 일부는 손해까지 보기도 했다. 이거 재판부가 얘기한 거예요. 즉 성공하지 못한 쿠데타였다. 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지금 몇 달 됐어요. 이제 딱 2달 됐죠. 예. 그때 징역 8년, 검찰에서 구형한 겁니다.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에 그다음에 추징금을 81억 원을 내야 한다고. 그래서 그 이제 공소를 유지했던 지금 검사가 어디 가고 없죠. 예. 날라갔잖아요. 예. 세계은행. 그래서 그 과정에서 김건희 이름이 계속 나왔는데 그 수사 기록에서 다 나왔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달 전에는 검찰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하고 벌금 150억에 추징금을 8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판사한테 요청했는데 2달 만에 집행유예가 나왔어. 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도저히 국민의 법 감정상 받아들일 수도 없고 김건희 이야기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러면 이 판사의 판결을 어떻게 국민들이 신뢰를 하느냐. 주가 조작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실패했으니까 주가 조작 아니었다. 네. 모든 사람 약간의 죄가 있는데 권오수는 구속도 안 되고 그냥 저 상태에서 집행유예 가고 그러고 3억밖에 벌금 안 내는데 근데 추징금 81억이라면은 아마 81억을 차익으로 계산했을 텐데 왜 검찰은 81억을 계산했고 재판부는 그러면 차익을 못 봤다 그러냐 계산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료 받아서. 근데 실제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그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2번 돌려가지고 10억 가량 이제 벌었다는 그런 정황들이 나왔고요. 뭐 제가 어쨌든 저도 증권사 한 14년 정도 근무를 했기 맞다. 때문에 아, 전문가. 네, 뭐 대략이 보면 이거는 굳이 수사 안 해도 선수들만 보면 이게 조작인지 아닌지 다 합니다. 빼박이군요. 여의도 가서 물어보시죠. 동료에 대해서. 이거 조작했냐 안 했냐 이런 거래 보면. 이건 100%다 조작했다고 해요. 네. 되게 일어날 수 없는 여러 가지 되게 우연한 일에 우연한 이런 그 매도와 매수 일들이 너무 그때가 딱 일어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본인 주식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사내 이사였던 김건희 여사도 이른바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공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내부 사내 이사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일반 회사, 일반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정보가 많기 때문에 연봉의 반 이상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매번 우리가 이거를 어느 걸 사고 팔았다는 걸 매번 우리가 알려야 되는 의무가
수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본인이 내 사내 이사를 있는 회사에 그것도 매우 드문 블락딜 형식의 장외 거래로 1대1로 거래를 해서 그거를 샀다. 8만 주가량인가요? 그리고 그게 올랐다. 또 팔았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만들었다. 이걸 누가 주가 조작이 아니라고 하냐고요. 야, 전문가의 말씀. 말이 안 되죠. 블락딜 나왔습니다. 아, 지금 뭐 거리의 투산 아우, 화가 나네. 거리의 여전사가 원래 증권사에서 8년, 10년? 14년 정도 오. 있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 걸렸다는 얘기는 가격이 이상하게 뛰었을 때 팔아서 튀었을 때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걸렸다는 얘기는 세차가 부당하게 봤으니까 걸렸지. 이 경찰이 돈을 내사에 못 버는데 들어갔었고 어떻게 금융감독원도 이걸 살펴봤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이게 거래니까요. 드러난 거지. 네. 아니 근데 다만 좀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뭐냐면은 이게 예. 포괄일죄가 됐다는 점. 포괄 일죄. 이게 뭐냐면은 네. 한 5건 정도의 주가 조작이 사실 이번 심판대 위에 올랐는데 이제 권오수는 한 건 따로 봐달라 이런 거였는데 검찰은 웃기지 마라 이 5개 다 한 건이야. 5개 다 한 건이면은 예. 그러면 그 공소시효가 예. 마지막 5번째 걸로 가게 됐죠. 그렇지.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거고 그 김건희가 참여한 앞에 것들은 이제 앞에 하나 둘 셋 세 개. 빠지는 건데 맨 마지막 걸 잡으니까 공소시효가 지금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건희에 대한 수사할 여지가 남았다는 점이고 이게 아마 그래도 재판부가 많이 양보해서 요까지는 내가 넣어줄게. 그러니까 날 너무 욕하지 마. 뭐 이런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건희 수사한단 말이죠. 물론 아주 권오수가 이렇게 싸게 끊어준 거 보니까 김건희도 싸게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유죄라도 나온다. 네. 그러면은 퍼스트레이디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그 법률적 책임, 형사적 책임을 떠나서 대통령으로서 이게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가 조작은 되게 아주 중범죄입니다. 그렇지. 우리가 미국 좋아하잖아요. 윤석열은 미국 좋아하니까.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좋아하니까. 이 미국같이 금융 선진국에서는 주가 조작에서 걸린다? 무기징역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매우 중범죄입니다. 파이트 클럽, 넥타이를 맨 사람이 하는 최악의 흉악범이에요. 맞습니다. 흉악범죄.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국 이제 정치적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거 어떻게 이미 1심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특검으로 갈 수는 없습니까? 근데 지금 어쨌든 그 브로커가 무죄 나온 게 그 핵심이기 때문에 그럼 김건희를 이제 기소하는 명분을 잡았어요. 김건희가 시킨 브로커가 무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문제 삼아서 특검으로 돌려야죠. 대장동도 1심 나왔는데 1심의 판결이 이상하니까 지금 특검 얘기가 나오듯이 그렇죠. 이거 묶어가지고 이건 네. 법원까지 다 매수됐다 해서 특검을 싹 다 들어가야 되죠. 민주당이.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특검 안 들어가면 지금 아까 뭐 포괄일죄이기 때문에 뭐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누가 조사합니까? 검찰이 조사하는데 조사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 밀어붙이고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 권오수 사건 때문에 예. 어쨌든 국민들이 관심이 없었던 건이 예. 이게 너무 간단하잖아요. 권오수는. 예. 퇴직금 50억 아들이 받았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여론이 엄청 생기고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도 야 이건 좀 심하다라는 생겨서 이건 특검이 가는 곽상도? 여론이 생길 거다. 박상도 네, 박상도. 근데 플러스 알파로 이게 또 바로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 조작이라는 게 또 우리 국민들이 개미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주가 조작, 막 공매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개미 투자자들. 이미 이거 야, 주가 조작했는데 이게 거의 무혐의에 가까운 집행유예가 나와? 그러면 또 이제 여론이 생겨서 이걸 동시에 밀어붙일 힘이 약간 생긴 것 같다. 자, 그러면 특검 밀어붙이면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그럼 민주당이 이제 하는 거는 확실합니까? 어때요? 아직도 막 눈치 보고 있고 뭐 역풍이다 이런 걸 걱정하고 있나요? 아니 역풍 무서하다가 이제 역풍 본인이 맞죠? 우리가 맞죠? 네. 아니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일제히 추진을 말하네.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누가 발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특검 일단은 발의를. 아마 이번 건을 사태로 이제 뭔가 논의가 돼서 이제 밀어붙이는 일이 될 거다. 여론이 이렇게 되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약간. 법사위 통과가 참 쉽지 않아요. 지금 예. 한 명. 근데 지금 이 태세 전환, 여론이라면 조정은. 이 여론이라면 법사위원장도 민주당에서 바꿔버리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가 많아서. 이번에 이 사법부 판결 이제 여러 건들을 두고 국민의힘 쪽에서 이 건을 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거나 입장 발표를 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왜냐하면 이게 불리하거든. 너무 불리하고 할 말이 없는 사안이고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댓글만 봐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핑계를 댈 수 있는 게 없어요. 없어서 국민의힘도 좀 난처할 겁니다. 근데 판사가 실제로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외압을 받고 굴복하는 듯한 또 국민의 정서와 전혀 동떨어진 이런 결정하는 거는
과거에 저는 민주화 이후에는 본 적이 없고 우리가 마지막 남은 우리 사회의 일종의 성역 같은 데가 판사의 세계잖아요.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싸움을 하더라도 근데 판사까지 거래가 돼버리면 나라가 제가 그냥 그 판사 끝난다니까. 출신 변호사가 저한테 해준 말을 그대로 제가 드리면은 변호사 수가 적었을 때는 판사라는 경력만 하더라도 그냥 나오면은 뭐 1년에 10억 버는데 문제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때리고 뭐 쫓겨나면 이랬는데 이제는 부장판사를 안 달고 나오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대. 그래서 모든 전면 판사들의 목표는 부장판사가 되는 게 목표라고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1심 법원은 다 젊은 애들이 깔려 있거든요. 예. 얘네들은 무조건 권력을 시킨 대로 때려서 부장판사까지 다 놔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정책 사건 보면요. 1심은 무조건 검찰이 가자면 다 가요. 엎어지는 경우는 되게 고등법원에서 이제 퇴임 앞둔 판사. 네네. 에라 내 마음대로 때리고 나갈게. 이런 데서 엎어지고 1심은 엎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모든 적자 사건에서. 그러면 판사가 이제 결국 직장인이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누군가가 입맛에 맞춰서 해달라고 하면 그렇죠. 이제 쓰러져 가는 네, 사람들은 이제 막 생기는 뭐 거야. 한마디로 뭐 이 재판 대행사가 된 거지. 남이 원하는 대로 이제 야, 이들을 때려줘 때려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재판 있잖아요. 태블릿 재판 얼마 없겠냐면은 JTBC 고소장을 그대로 검사가 그대로 복사해서 공소장을 썼어요. 그 공소장을 그대로 베껴서 판결문을 썼어요. 그래서 검찰에서 판결문과 공소장이 너무 똑같을 정도로 완벽한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러니까 고발장, 공소장, 판결문이 똑같다는 얘기는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죠. 이게. 네, 그 시절에는 사실 그게 또 문재인 정부 초기 그 코드가 맞았지 사실은. 어? 그러니까 또 그러니까 의외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이 독재 시대가 의외로 판사가 더 소식했다는 얘기는 그때는 판사 옷 벗고 나가도 떵떵으로 살았다는 거야. 그렇지. 변호사하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그냥 정권 입맛에 맞춰서 판결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같이 민초들은 이제 백 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백 없으면 이제 살 수가 실제로 없나? 저를 5년 구형하고 2년 선고한 판검사 싹 다 내 사건 이후로 부장검사, 부장판사 됐어요. 딱 2, 3개월 안에 선고 내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국민들은 그러면 우리도 이제 그냥 개돼지처럼 뭐 생활하는 거리로 거야. 나와야지 뭐 방법이 있나? 어? 퇴진 집회 나오십시오. 누가 그랬더라? 야 억울하면 정권 잡으라고 나한테 누가 그랬는데 정권 사람이. 맞아. 그러니까 저기 이재명 대표 그런 말 했잖아요. 그 저 선거에서 진 죄라고. 그게 정확한 말입니다. 아니 정치권에서야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 법관들은 그런데 휘둘리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그 법은 판결은 믿을 수가 있구나. 그래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서 완전 편파 이렇게 판결을 해버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다 독이 올라서 정권 안 잡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되니까 정권 잡으면 저놈 다 죽이고 그때부터 검사, 판사 다 우리 손아귀에 넣어서 막 주무르자 이러면 이게 미개 사회가 되는 거지. 어떻게 국가가 정상국가냐. 어찌 보면 이 4.19 혁명 전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4.19 이후부터 5.16까지 갔을 때 결국 어떻게 됐냐면 그 당시 판사들도 좀 어용짓 하니까 혁명 재판부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판사 범죄가 걸려 있으니까 특별재판부. 판사들이 안 돼. 마치 혁명 재판 만들어서 판사를 따로 해가지고 때려버렸거든요. 네. 지금 윤석열 정권 무너뜨리고 우리가 새 정권 만들잖아요. 특검은 너무 당연한 거고 재판부 따로 만들어야 돼. 지금 이 판사들이 같이 겹쳐가지고는 심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4.19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나가 지금. 아니 사실 저기 사법농단 예. 그 수사 때 그 검사들이 이제 판사를 불러가지고 조사하면서 아무리 판사라도 피의자 아니에요. 예. 뭐 대단한 모욕감을 줬나 봐요. 그 일설에 의하면은 검찰청을 나온 한 판사가 길거리에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야. 가로수를 부여잡고 울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분기탱천했던 거지.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냥 그야말로 네. 우라통, 억하감정 이런 것들이 가득했는데 근데 화풀이를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사를 누가 했냐 이거야. 한동훈이가 있어요. 판사를 불러다가 쫀득한 거 한동훈이거든. 지금 의원들한테 이렇게 대대대대 하는 거 보면 판사들은 또 그렇게 했으면 진짜 분기탱천하죠. 판사들은. 한동훈이가 그 가족들 괴롭히는데 최고 선수라고. 가족들 괴롭혀서 이 증언 끌어내는데. 그러고선 본인은 본인 딸에 대해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보호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까? 한간에 떠도는 설에 의하면 그 가발 쓰시는 분이 주로 수사 기법 내지는 그 이제 취조 이런 거를 할 때 보면
굉장히 이제 뭐 덕망 높은 분들이다, 사회적으로 덕망 높은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업인들이라든지 불러놓고 면박을 주거나 불명예스러운 말을 많이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설이 있더라고요. 소리 아니고 뭐 실제 뭐 실제 그렇습니까? 그렇게 뭐 그리고 뭐 숟가락 던져보는데 뭐 앞에서 야 너는 뭐 이런 밥 한 먹어보라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 모욕감을 엄청 주고 공포감을 이제 뭐 만들고 이제 이런 건데 와 근데 곽상도 이제 뭐 아들 50억 먹은 것도 무죄나고 이것도 뭐 권오수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사실상 무죄에 가까운 정도로 선처를 해버리고 나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국민들은 시간 지나면 다 까먹으니까 일단 내가 욕 좀 들어 먹더라도 뭐 길게 가봐야 1, 2주인데 에라 모르겠다 때려부어 너 뭐 살놈 살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도와준 거 알고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사실 내부에서 짬짬이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근데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도 오늘부터 다 백 좀 달까요? 이제 그런 데 가서 정권에 줄 서고 노예처럼 살고 그리고 죽이라 그러면은 막 몽둥이 들고 와서 막 아무나 쭉 패서 죽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근데 그 이제 우리 국민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정권 초기부터 너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국민의 이른바 역치라고 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뭘 해도 별로 감흥과 실망이 없어요. 면역이 올라와 버려서. 근데 저는 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그게 티가 안 날 뿐이지만 물이 99도까지는 안 끓어요. 1도가 올라가면 끓습니다. 지금 그냥 참고 야 니네 이 정도까지 아니야. 적당해라. 적당해라인데 이거를 만약에 정말 이 윤석열 정부가 너무 후한무치한 게 뭐를 어떤 조작질을 하고 뭔가 짓거리를 할 때 이거가 티 안 나게 몰래 해야지. 대놓고 그냥 앞에서 그냥 빠딱 때려버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나 봤어? 내가 때린 거 아닌데? 약간 예뻐해 준 건데? 이런 식의 반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다 참고 있는 거지. 저는 국민이 잊지 않을 거다. 언젠가 터질 거다라고 저는 예전에 그 생각합니다. 한겨레에서 그런 칼럼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이제 뻔뻔함이다. 뻔뻔함이라는 전략을 칼럼을 제목으로 달아놓고 어떤 내용을 썼냐면 사실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지만 오히려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법에 대한 존중, 그리고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어떤 헌법의 가치 이런 것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면서 국민들이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다. 너도 범죄자, 나도 범죄자. 우리나라 같이 사기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런 마인드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야 이거 통찰 깊은데 인사이트가 있다.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던 칼럼이 있었습니다. 뻔뻔함도 전략이다. 그러니까 그 뻔뻔함을 통해서 국민에게 무슨 메시지를 보냅니까? 야, 너희들 아무리 뭐 정의를 외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야, 권력이 없는데 뭐 외쳐봐야 뭐 지치게 만드는 거죠. 말뿐이지 뭐가 있어. 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닥치고 그냥 우리가 하자는 대로 해. 그냥 기고 살아. 그렇지. 그리고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 가족이라든지 이런 그 자기들이 이제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서 또 이재명과 이재명 그 측근들 멸문지화식으로 이제 막 몰아가잖아요. 이게 뭐겠어요? 그건 뭐 필요하니까 그렇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야 까불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까불면은. 잘 봤지? 화술을 좀 공부했잖아야지. 인간이 상식이 있다면 이거예요. 네. 사실 법을 지키고 사는 게 좀 피곤하잖아요. 네. 또 원칙을 지키는 것도 피곤하고 그렇지. 정의롭게 사는 것도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법을 지키고 정의롭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그나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한다는 건데 이 도리를 다하는 사람은 사실상 그렇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손해보거든. 또 희생도 좀 더 해야 되고 헌신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 그러면 내가 힘 있으면 그냥 땡겨 쓰고 힘 없으면 남한테 사바사바 해갖고 그냥 쉬운 길 찾고 이렇게 가버리면 요즘 드는 생각이 이렇죠. 너무너무 이제 갈등 오는 거는 야 나도 남들처럼 한번 살아버리까 그냥 뭐 대충 하고 막 남 사기치고 막 뭐 그냥 때려버리고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가서 이래도 아무도 욕할 사람도 없잖아요. 불법 아니면.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지금 유지되는 가치인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될 대통령부터 부인부터 그 밑에 있는 판사, 검사 한 통속으로 정치해 먹는 사람들이 다 저렇게 하니까 내 스스로 너무 손해본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침울해지네요. 침울해져? 예. 그럼 분위기 바꾸세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게 있는 게 이번에
정유라가 그 조민을 공격하는 걸. 맞아요. 야, 이게 피해자끼리 손잡으면 사실은 이거 조작 날조세로 끝나는데 교묘하게 이 진영의 벽 속에 숨어서 피해자끼리 이 갈등과 싸움을 묻혀버리니까 정유라가 뭘 알겠어요. 그렇게 세뇌를 당한 거야. 강용석하고 따라다니고 김세희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자기 가족을 박살낸 건 윤석열 한동훈인데 절로 공격이가. 근데 이게 다 그래요. 이 예를 들면은 조국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제 사건을 들어볼 필요가 있거든. 비슷한 게 있거든. 제가 조국 교수 책도 많이 보내고 했는데 조국 교수는 자기 사건 위에 딴 거 안 들여다봐. 그러니까 자기가 민정수석 대 일이거든요. 제 사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다른 피해자도 들여다보면서 그거를 연대해서 피해자끼리 치면은 사실 이 정권은 끝나는데 워낙 이 공고한 오랫동안 진영에 모여 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은 촛불 들어가서 태극기를 치고 태극기 들어가서 촛불을 치고 이 짓을 했거든요. 네. 요 장벽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벽을 무너뜨리고 피해자끼리 손잡으면 이 정권이 죽는데 한동훈이가 나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절대 장벽이 안 무너진다는 확신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몰리면은 제가 박근혜 잡아놓을 땐 당신 민주당 당신들 응원하지 않았으니까 하양연화. 이 한마디 하면 민주당 애들이 입을 딱 다물어. 일종의 고도의 갈라치기. 과도의 이념 갈라치기죠. 예, 이념 갈라치기. 손오공 머리에 이게 머리띠 같은. 야, 너 이거 응원했잖아. 이렇게 되는 이게 거지. 검사 그때 민주당 당사 쳐들어왔던 검사 있잖아. 맞아요. 그 놈도 와서 위원님들 제가 박근혜 잡을 때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입을 딱 못 열어요. 얘들이 아는 거야, 이 검사 세력이. 그 말을 한동훈도 했고 윤석열도 했습니다. 다요, 검사들은. 네, 근데 쟤들이 아주 뭐 무슨 워딩을 외웠나 봐. 그래서 우리 김영민 목사님이 답안을 줬어. 우리가 언제 뭐 조작하라 그랬냐, 수하라 그랬지. 이렇게 그렇지. 맞받아치면 되는데 그걸 못해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아, 참 이 사람들 말이야. 얘 김영민이보다는 좀 똑똑할 텐데 말이지. 근데 고도의 사기질 할 때 있잖아요. 네. 그 진짜 이게 보면 말은 맞아. 들어보니까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게 또 논리가 좀 부족해. 근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고도의 이게 이제 장난질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할 거냐. 그러면 그걸 일단 꿰뚫어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야 임마 이게 말이 되는 개소리야 이 새끼야. 네가 했던 짓이 이 짓인데 임마. 네가 지금 하려는 게 임마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여기서 한번 죽어볼래? 좋다 길바닥에 나가자. 한판 붙자. 이제 이렇게 가야 된다고. 연기력 좋습니다. 아니 이걸 누가 해야 되느냐. 깜짝이야. 그걸 알아차리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알아차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네. 야당이 어떻게 하고 있냐고. 병신처럼. 병신이라면 하면 안 돼. 바보처럼. 이 말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리석게도 그걸 멀뚱 쳐다보고 자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 주가 조작에 뇌물 사건 무죄에 그다음에 아니 뭐 억울한 정치적 탄압이라는 이야기 온갖 게 다 나오는데 자 오늘 이 방송 보는 분들은 이제 한번 보십시오. 다들 풀이 죽어가지고 아니 어느 놈이 좀 싸워줘야 될 거 아니야 제대로.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부 대변인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토요일마다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 정치적으로 위임받았던 사람이 나와서 제대로 싸워주고 이놈의 새끼야 이게 이러면서 싸워야 아 우리도 한번 나가보자 이런 동력이 생기는데 아무리 지금 이런 분노가 쌓여 있어도 우리한테는 그런 힘과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못한다 이 말하고. 그러니까 다 네, 같은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드시겠지만 민주당 내부 뭐 일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일부에 있는 이제 영감님들이 여전히 그런 영감 마인드 그리고 선비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뛰어들어야 될 때 뛰어들지 않아서 타이밍도 실기하고 이번에 이상민 탄핵권도 마찬가지고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미 일찍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힘과 그 자체로 밀어붙여도 충분히 뚫어갈 수 있는 그 전국을 너무 실기한 나머지 이제 와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건 아쉬운 난 대목이죠. 처음에 그 민주당이 윤석열 권력에 그 질겁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말도 못하고 할 행동도 못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봤더니 과거에 누가 밀어줬어? 윤석열을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민주당은 나름대로 한 자리 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분들을 진압하는 방법은 딱 한마디예요. 한마디로서 진압이 돼요. 야, 지난번 너희들 우리한테 박수 쳤잖아 이거야. 이거로부터 탈출해야 돼. 탈출하지 않으면은 내내 그 손오공한테 이렇게 거는 주문처럼 맨날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선 패배 후에 그 전부터도 이제 변희재 고문 방송을 쭉 보면서 태블릿 PC권을 연구를 해봤지만은 이게 안 되겠다. 이건 우리 힘으로는 왜냐하면 원죄가 있으니까.
윤석열이를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세운 그 원죄가 있으니까 이 원죄로부터 탈피해서 새로운 일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좌우합작, 중도, 윤석열 좌우합작 편집 중도. 그러니까 제가 좌우합작을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박근혜 수사나 이제 태블릿 수사는 제가 다 깨고 있고 조국 수사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나 조국이랑 10년 동안 싸운 사람입니다. 조국 노무필을 다 제가 잡았고. 네. 근데 그렇더라도 이 사람도 피해자겠다 싶어서 내가 조국의 시간을 다 읽었는데 비슷해. 거의 90%는 그냥 막 만들어낸 거예요. 거의 매뉴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수사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어요. 거의 유사해. 네. 그러니까 이자들하고 싸울 때는 좌우합작 걸리면 양쪽 피해자를 다 보고 있고 그렇지. 그렇게 하니까 저한테는 못 덤비는 거예요. 저는 한동안에 계속 고문 쏴도 양지 정권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도망가는 거죠. 나도 저 변고문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나한테 더 이상 신뢰한 거더라고. 왜 그러지? 아니 이제 문재인 정권 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대통령을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했다. 그것이 원죄가 되었다. 그러면 내가 박영식하고 내가 같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뭐 그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내가 임명자로서 책임은 있지만 이 사람 도저히 아니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 있는 고백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만 하면 임명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그래서 내가 말 못하겠는데 그때 누가 죽어나요? 두 군데가 죽어나요? 야당이 죽는다는 게 아니라 네. 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다 죽어나는데 제가 왜 민주당에 이렇게 싸우라고 주문을 하느냐면요. 민주당이 싸워서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라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좀 작동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비정상적 상황이 많이 벌어지는데도 야당에서 제대로 대응을 안 해. 국민들은 막 분노가 치미는데 뭔가 대리로 해소를 할 수 있는 정치 집단이 있어야 돼. 그 활동을 안 해. 이게 얼마나 더 큰 책임 방기냐고. 원죄가 있든 없든 이런 것들을 못하고 있는 민주당을 보면 답답한 게 아니라 진짜 무능하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 민주당을 바꾸지 않으면은 그 내년 총선에서 뭐 민주당이 압승을 하더라도 반윤석열 정권 뭐 무드 때문에 압승을 하더라도 세상은 안 바뀌어요. 자, 뭐냐? 지금 세 부류를 주의하십시오. 세 부류. 그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장 또 검찰총장 세우는데 일조했던 사람들. 그 영민한 사람이 잘 지내나? 네, 이 사람들이 지금 보십시오. 뭐 지금 전 정부 이사들 탈탈 털잖아. 뭐 저 그 대통령 모셨던 뭐 그 저기 네, 수석들 네, 뭐 네. 비서관들 9명인가 기소됐다면서요. 예. 여기 저기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 이 사람들 첫 기소 번째 포함 안 된 사람들. 기소 포함 안 된 뭐 사람들. 윤석열 추천한 사람들 아, 하여튼 그 사람들은 아주 예. 좋은 사람들 잘 살고 예. 있다. 지금 이런 그 사정 광풍에 네. 조금 더 지금 피해를 안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그리고 또 지난 정부 때 이 덕을 많이 입었던 분들 있죠. 네. 근데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 여전히 덕보는 인간들. 한마디도 안 하는 인간들. 아. 아울러 여기에 더해서 조국을 비난하는 사람들. 뭐 조국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 네. 이것들은 배제해요. 다행히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래서 이 김용민이가 지금 누구를 뭐 저 공천시키고 뭐 당선시키고 이럴 힘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 네. 이 진영에서 뭐 아웃사이더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김용민이한테 힘이 하나 있습니다. 이 새끼는 개새끼야. 아니 못되게 하는 힘. 뭐 안 되게 하는 힘은 있어. 뭐 안 되게 하는 힘은 아니 있어.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저 김용민이가 우리 김두일 씨라고 있어요. 네. IT 전문가. 이분하고 손잡고 대국민 폴을 할 예정입니다. 폴 조사. 헐. 아.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휴대전화로 해가지고 다음에 꼭 떨어뜨렸으면 하는 민주당 의원들 아. 169명 딱 해서 선택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아울러 이제 변희재 고문을 포함해서 방송을 또 시작합니다. 진짜요? 제목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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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종의 낙선 운동. 네네. 아, 오케이, 그래서 네, 저- 좋네요.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를 했고 분석을 해서 아니다 싶은 인간들. 근데 지금 저 또 다음에 또 이제 그 배지달 그런 국리에 지금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저 시궁창으로 옮겨 놓을 생각입니다. 예. 그 4년 전에 비해서 내년에 만약 이제 지금 3년이고 1년 뒤에 총선을 하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미디어 시장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뉴미디어 저희들처럼 유튜브 채널 하는 쪽도 있고 또 지상파 종편도 존재하지만 너무 정치적 편향성
그다음에 균형감 상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저는 보수든 진보든 좀 다 나와서 건강한 사람,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국회 진출하도록 하는 운동은 적극적으로 펼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유권자들에게 전달되어서 정말 국회가 이 모양 이 꼴로 가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무능하다. 이게 정말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저렇게 부수는 방식의 그 무능이 정말 국민들로 하여금 너무너무 좀 낙담감을 많이 들게 한다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갤럽 조사에서 저 국민의힘 전당대회로 저렇게 그 개판을 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지지율이 6%가 낮아. 이거 어느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이제 무의미한 있으나 마나한 160직 구성인데도 저 모양이니까 뽑아줄 필요 없구나 여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지금 최악은 국민의힘이 개판 치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겼지. 이게 이제 지금 최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부정평가가 59%가 나왔어요. 예. 59%가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그 거의 뭐 3분의 반토막이네. 1 수준? 3분의 2 수준? 오늘 3분의 2 갤럽 수준? 국힘 네. 37%, 민주 31%. 그러면 거의 절반이네, 절반. 거의 절반이야. 잠깐 여기서 민주당원 손 들어보세요. 저요. 빨리 지금 자 비판 좀 해보세요. 저게 뭐예요? 절반이네, 저게 절반.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사업 비판하기 전에 네. 토마토에서 뉴스토마토에서 네. 조사한 걸 보면 거기에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 개입한다, 지나치다라는 의견이 70이에요. 70이야, 70. 70%예요. 누가 봐도 그러지. 그러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을 제외를 하더라도 절대 다수가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그게 국민 여론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지지율이 저 모양이냐는 걸 자비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아 이거 좀 해보세요. 그래 정말 답답해 죽겠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임세현 지금 대변인 참 난감하겠다. 아니 우리가 특정 정당 편드는 게 아니고 아유, 이게 예, 민주는 그러니까요. 아니, 뭐냐고. 저는- 우리가 애정이 있어서 한 얘기죠. 저는 진짜 가장 인기 없었던 민주당 시절에 입당을 했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때 그때 그때 한기디 형. 네, 네. 그때 입당을 해서 이 뭐 흥망성쇠를 어쨌든 다 같이 보냈고 뭐 청와대 있는 동안은 어쨌든 탈당을 해야 되니까 이따가 이제 복당을 했는데요. 그냥 이 우리 당이 오히려 169석이랑 이 큰 게 너무 엉덩이가 무겁게 하고 오히려 겁을 잔뜩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는 저기가 막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자기들이 쫄보라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면 안 된다. 오히려 169석이란 이 의석이 무서운 거지. 왜 저 정부가 무섭습니까? 쟤네는 가진 게 없고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오히려 딱 영민 삼아서 공격을 하면 되는데 나한테 공격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한 명이 혹시나 뭐 조금만 이렇게 약간 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무서워 나 터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기본적인 공포심이 깔려 있는 것 같은 게 그게 뭉탱이가 커진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지금 저렇게 윤석열이 지금 뭐 이번에 오는 뭐 재판이나 그리고 지금 당무절 개입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쫄았어요. 여기서 잘못되면 지가 끝장나거든. 그래서 여기서 삐끗하면 혹시나 무너져서 탄핵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지금 무자비해야 하는 건데 그걸 이해해서 오히려 우리가 뭉쳐가지고 더 세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섭게 하지? 무섭지 않고 그 쪼는 게 약간 기본 바탕이 되어 있는 것 같다. 쪼는 좀 인간들이 있어요. 쫄지 좀 마시라. 아마 그 아까 내가 했던 세 부류 있죠? 뭐 종기의 강을 건너야 한다. 이 부류들이 다 그 부류들인데 다 정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이 촛불 집회를 우리가 좌우 중도 연합하기 전에 그냥 그 전에 그냥 조금씩 나갔을 때 여름부터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름부터 나갔고 그런 게 이제 조금 당해서 하니까 저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도 되냐? 지금 이렇게 퇴진이나 이런 여론이 아닌데 이게 당 공식적 입장으로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냐는 느꼈을 때 왜 지금 미리 쪼냐? 그리고 저도 이번에 좌우 중도 이곳 나가서 했을 때도 되게 걱정하는 분들이 또 은근 있더라고요. 그거부터 조금 저는 우리 당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우리가 더 칼을 들이밀어야지 오히려 숨기니까 지금 더 공격하는 좌우합작에 건데. 주저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그 본인의 이 원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논산에 있는 종민이 형 잘 지내? 원죄 의식이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 계속 같이 가 뭐합니까? 지금 그 아마 이 실방이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이게 민주당 얘기만 나오면요 조회수 폭락할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인정, 쌉 인정합니다. 어떤 진짜? 시사 프로도요 민주당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쌉 인정. 저희 쌉 책 인정. 국힘당은 재밌거든. 같이 할 때. 그 차이가 있는 그거야,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답답해서. 민주당 내에서의 변화의 목소리도 안 나오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6개월 전부터 민정이 나오면 못 싸우냐 그러면 똑같아. 네. 아, 이래서 못 싸우고 겁나서 못 싸우고 뭐 무의미한 얘기들하는 거고 지금 민주당 얘기에서 어떤 콘텐츠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민주당 콘텐츠가 뜨려면은 첫 번째 수박 나가라고 붙어야 돼. 네, 일종의 정풍 운동이 있어야 붙어야 돼요. 되는 거야. 다 나가라고. 있어야 돼요. 누구 한 두 명 정도는 젊은 네. 의원이 다 나가라 꺼져라서 싸움이 나야 되는 내분으로. 근데 되게 오버하다가 화합해야지 그러고 또 하나 나와야 될 콘텐츠는 이재명 대표 보고 당신 나가라고 싸울 때 못 싸운다고 나가라고 싸워야 돼요. 이재명 대표한테. 정반대 방향 목소리가 나야 된다고. 당신 지금 그 수사에 겁먹고 못 싸우지 않냐? 그러면 때려치라.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야지 이게 터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내가 볼 때 다 그냥 핑계. 이래서 못 싸우고 저래서 못 싸우고 그냥 무의미한 콘텐츠 반복이에요, 이게. 저 완전 공감하고 절대 공감하는 게 저희 스페이스도 물론 다루고 싶죠. 아니 우리는 가끔 그 개혁보수 출연자들이 이재명 얘기 왜 안 하냐고 물어봐. 아니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 어떡하라고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임세현 대변인께 부탁이 있습니다. 네. 좀 먹겠습니다. 제 거. 드십시오. 예, 언제든지. 지금 아니 근데 지금 댓글 달리는 게 우리 저기 소비자들 우리 구독자들이 아니 왜 영식이만 키워드 얘기하고 아무도 안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댓글 달아주고 계셔가지고. 키워드 계속 그럼 나오고 우리 임세현 있으니까. 대변인 키워드 하나 소개해 주세요. 저는 수치심이라는 키워드를 가졌습니다. 수치심이요? 네, 수치심. 아하. 그러니까 수치심이라는 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져야 하는 덕목인 거고 우리가 예를 들어 옷을 입는 것도 다 수치심 때문인 거고 어떻게 보면 행동도 이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들 이런 게 수치심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데 저는 지금의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은 수치심 자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금 하는 행각 가관이에요. 뭐 이건 재판은 딴 데로 하더라도 지금 당무 개입 같은 것도요. 아니 이게 좀 심각해. 윤안 연대라고 했다고 그게 어떻게 네가 감히 대통령이랑 동격이 될 수가 있어? 아니 근데 너무 부끄럽지 않아? 이미 그때의 합의서를 보면요. 이미 공동정부로 하고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원팀, 국민께 같은 우리의 가치를 실현하는 공동정부로 나아가자. 그 문서 어디 갔는데? 왜 갑자기 윤안연대는 없어지고 왜 그 말 했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면 그 단어가 기분 나쁘면 예를 들면 예.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뭐 얘기를 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전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국가의 국정 운영의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실이 어떤 특정 단어에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 그 전에 기본적 품위를 가져셔야 되는 게 그 전에 일단 바이든 날리면 어떡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단어 하나에 집착할 거면 얼마 전에 UAE 갔을 때 이란 적격인 거 그건 뭔데? 자기들 안에서는 컨트롤 안 되면서 그 말 하나 기분 나쁘다? 이게 뭐 하는 짓거리예요? 예, 창피한 죄송합니다. 걸 모르는 거죠. 수치심이 죄송합니다. 없다. 누구 목소리? 유난연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우와 요즘 없습니다. 많이 바뀌었다. 없습니다. 네. 네. 없습니다. 네. 예. 아니, 좀- 안윤연대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유난연대라고 했습니다. 팩트입니다. 아니 본인 차례가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를 하시길래.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여기가 이 정도로 창피함이 없냐? 그래도 뻔뻔하죠. 우리나라 행정의 어쨌든 뭐 국가 원수 아닙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저쨌든 싫고 어쨌든 철천지 원수. 네. 근데 그쵸. 국가의 원수인데, 행정부의 수반인데, 그렇게 나온 조직에서 나오는 이 발언이 얼마나 지금 후지입니까? 아니, 윤한연대 기분 나쁘다.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김기현 의원 만났잖아요. 어젠가 오늘인가? 그러니까, 뭐, 통 큰 결정이 아니, 그게 왜 일일이 왜 간섭해요? 지금 뭐 하는 아니, 짓이야? 저는 안 쪽팔려? 요 대목 중에 가장 웃긴 게 그거 있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니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 뭐, 깡패야? 그거 완전 깡패 조폭이야? 아니에요? 조폭이죠. 요한 영화를 많이 홍콩 노아르 영화에서 그죠. 예, 그런 말 나.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박치라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진복 씨 싸움도 안 해봤다 그러던데 영화를 많이 봤나 봐 영화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 네. 경고문하고 어울리면서 보는데 예. 보수에서는 실제 6탄전을 벌여야 네. 거기서 이겨야 경쟁력이 있더만 보니까. 진짜요? 정광훈. 진짜요? 그럼. 아니 그러니까 성호수님이라고 나 있어. 성호수님. 도복에 막 그 알죠, 알죠, 잭나이프 들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예. 아니 그저 빨갱이 다 죽여야 된다. 빨갱이 나중에 했던 쌤 있잖아요. 예. 실제로 좀 주먹으로 서열이 매겨져요. 보세요. 그래요. 보수는 그래. 야 진중권이 만약 거기가 뭐 어떻게 됩니까? 싸움 잘한다면서. 진중권이가? 나한테도 질 것 같은데? 조폭을 제가 잭나이프 튼 조폭을 패가지고 뭐 해서 진국에 싸움 잘한다고 말로 어마어마하게 떠들고요. 말이지 뭐 진중권이가 뭐가 있겠어. 요새 말로도 잘 못 싸우더라고요. 그렇지 나이가 들었으니까 국내 최고령 키보디스트 아닙니까? 키보드 월이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수치심 말씀해 주셨고
뻔뻔함, 수치심, 뭐 너무 공감 가는 부끄러운 줄 몰라요, 말씀이고. 진짜. 차대주 회장이 보수 주먹 랭킹은 4위쯤 돼요. 아 그래요. 1위는 누굽니까? 잘 싸우게 보여서 잘 1위가 싸우게 성호. 보여. 성호수님. 거기는 격투가나 실전을 갔기 때문에 실전을. 네. 성우하고 전광훈하고 타이틀 매치하면 어떨까요? 성호가 유도 베이스고 전광훈이 복싱 베이스인데 성호는 무기를 쓰기 때문에 무기. 그래 차라리 우리가 몸으로 싸우자. 와 진짜 너무 짜증나 진짜. 야, 미치겠어. 진짜. 성호수님 유도 베이스구나. 보수리던 다 주먹이네 진짜 보니까. 그래요. 아니, 잘 싸워야 돼. 아스팔트들은 잘 싸워야 돼. 어. 어? 저기서 저기는 주먹장 누구지? 예? 강기정. 강기정이? 강기정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고 맞았지? 그런가? 주로 맞았어. 때린 게 오히려 아니었네. 민석이 형이 잘할 거야. 안민석. 아 그렇지. 그건 민석이 형이 체육 계열이야. 실제로 잘할 거고. 전공이 뭐 어떤 가셨죠? 원래 뭐 체육교육학과 나왔으니까 서울대 체육과 나와가지고 중앙대 교수했잖아. 아니 체육과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아니, 유도 잘해. 아니, 잘해. 기본 베이스가 되니까. 베이스가 있으니까 네. 잘할 거야. 아니 뭐 또 근데 싸움 따서 우리 지금 싸움. 전 대표님이 또 씨름 베이스가 있잖아요. 치는 베이스가 있는데 뭐 나도 평생 이제 찌기만 져가지고 아이 뭐 하여튼 뭐 별로야. 아니 그 그런데 우리 와이프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 게 우리 정기현 평론가 화면에 나오면 그 우량아 모델 같다고. 실제로 네.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싸움 잘 못했는데 예. 기자 생활하면서는 정말 나는 조폭 이런 것들 못 봐주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부정하지 않으시죠? 아이 뭐 대구 시내 어디에 그 호텔 옆에 불법 포장마차 있는데 거기서 막 아줌마를 괴롭히는 거야. 그래 그날 이제 술 먹다가 정말 조폭을 뭐 이렇게 때려서는 이길 수 없으니까 바로 이제 무릎으로 이렇게 낭심을 차가지고 제압을 했는데 그 순간에 막 우두두두 맞아가지고 제가 전치 4주가 나왔어요. 아이고 야 세게. 근데 진짜 나쁜 건 그 옆에 같이 술 먹던 애들 다 도망가고요. 저를 구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너무 열받아가지고 정말로 내가 경찰서 강력반장 그때 이제 사회부 출입기자 할 때 이놈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진짜 다 데리고 와서 경찰서 강력반에 꿇어앉혀가지고 훈계를 시켰죠. 야 이 새끼야 너희들이 깡패라도 진짜 이렇게 해서 없는 사람 괴롭히지 말고 있는 놈이만 도둑질 해먹던지 큰 놈 꺼가지고 이 새끼 해야지 어떻게 포장마차 불법하는 주인한테 가가지고 술, 밥, 돈 뜯어가는 이 자식들 양아치 이렇게 살아 짓거리라고 되겠느냐. 조폭도 윤리가 있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두들겨 맞았으니까 싸움을 잘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저도 제가 말 많이 하면 이쪽 안 되지. 진영 돼요? 진보 쪽은 그래도 좀 싸움 좀 한 사람이 아마 주진우일 거예요. 아 진짜요? 뭐 하셨어요 운동을? 아이 뭐 저희 친구들이 또 그런 쪽이야. 저도 좀 싸움 잘합니다. 아 그래? 네, 제가 체력이 일단 기본적으로 좋아요. 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우리가 체력장이 1급, 2급 아니 왜 체력장 말고 자기 싸움 자랑하고 있어. 싸움하고 체력장은 다르지. 제가 아유. 좀 등치가 또 약간 있으니까 다들 이제 제가 대구 집회 갔더니 되게 이렇게만 보이니까 되게 사람이 좀 작아 보이나 봐요. 근데 실제로 보시더니 왜 이렇게 사람이 커요 이러더라고요. 보시고 제가 엄청 등치 크잖아요. 네. 혹시 뭐 제 전공은 앞- 뭐 어떤 뭐 스트릿 그냥- 파이트 이렇게 그냥 뭐 일단 머리채 잡고 기본 베이스가 싸대기 머리채. 때리고 안진거수랑도 그 씨름 베이스라 그러던데. 진짜요? 씨름 선수. 지금 씨름 전공자 지금 무시하잖아요 지금. 내가 우리 안진걸 후배하고는 손을 잡아보니까 그 정도 손 가지고는 씨름에서 승부하기 어려울 텐데 그런데 다리, 허벅지. 그러니까 씨름이 통나무 실제로 허벅지. 그냥 그게 약간 그냥 길이가 뭉치된 짧아서 거지 두꺼워 보이나? 맞아요. 뭉치된 거예요.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자기 농축. 종아리에 근육을 딱 보여주시더라고 안 소장님이. 그냥 그분은 사람을 말로 해서 지쳐서 쓰러지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졌습니다. 네, 요거죠. 사실상 그 진보 운동계의 박찬호죠. 안 소장님은 그 이제 투머치 토커에 지금 반열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분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다가 예. 뒤에서 피가 나오더니 집에 가야 되는데 끊임이 없으시죠. 끊임이 없으셔. 출혈을 말로 시키는 사람. 야, 나도 공격에는 고백 하나 말로. 해야 되겠다. 안진걸 소장하고 같이 이제 저에게 술 한잔을 하면 자, 보통 키워드가 안진걸이에요. 자, 키워드가 안진걸입니다. 12시까지 술 마시잖아? 예. 그럼 12시쯤 가면 한 잔 더 하자. 그럼 보통 1시에 가잖아요. 와, 3시가 됐는데도 안 가. 그럼 뭐 그거까지는 괜찮아. 뭐 술을 하도 많이 먹으니까. 네. 와, 나는 내가 그 사회생활 이후에 처음으로 동성으로부터 그 하여튼 딥키스를 처음 당했는데. 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런데, 우리 PD가 질색발색해요 지금. 질적발적이 아니고, 와, 그날 저게 마들을 엄청 먹었는 모양이라. 전 대표님은 받으신 적 없어요? 스킨십 당한 적 없어요? 안 소장님한테?
저는 대부분 다 멀리 떨어져 앉아요. 근데 일단 키 차이가 좀 많이 나서 그게 안 될 거예요. 그 안진거 소장은 이제 그 운동권 스타일의 술 문화를 즐겨서요. 저는 대학 때 운동권이고 학회해가지고 저는 학회마다 탁탁하는 쳐서 나가요. 근데 운동권들은 학회마다 뭉쳐가지고 술을 마시거든. 그럼 막 쪽수가 늘어나는데 안 소장은 지금도 그걸 즐겨서. 근데 마포에서 술 마시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2차나 같이 합시다 해서 갔더니 18명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다 불러먹어 나중에 30명이 넘어가. 그거는 숫자가 작은 축에 속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한 50명 넘는 데 간 적 있는데 전부 다 남자인 거예요. 가니까 나만 여자예요. 심지어. 네. 근데 소개하는 데만 2시간 걸려 서로. 아니 근데 안 소장님이 임 대표님이 엄청 챙겨주시더라 또. 아이 그 저희는 민생경제연구소 원래 같이 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항상 챙겨주시더라고요. 뭐 그냥 공동 소장이고 워낙 네. 오래 알아서 그냥 네. 약간 남매예요, 남매. 근데 저는 안 소장을 개인적으로 보고 안 소장 알고 있는 아니 주위 자리에도 사람이- 없는데. 뭐 없는 사람 이거 뭐야 이거 키워드야? 그래서 오늘? 다른 거 준비했는데 오늘 안 하고 예, 뭐 예. 일단 투마치 토크 할 수 없으니까 안 소장을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은 없어. 맞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자신을 내세우는 듯하지만 항상 나머지 이렇게 죽게 세워주고 뒤에서 서포트해주고 그리고 맞아요. 어려울 때마다 그 10,000원, 20,000원 후원 받으러 다니면서 자기는 한 푼도 안 가져가고 조직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안 소장. 안 소장 내 칭찬 많이 해줬으니까 다음부터 일단 키스는 하면 안 돼. 그리고 저희 PD가 지금 막 주문사항이 긴급하게 들어왔는데 변인재 대표님이랑 우리 김 목사님이랑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한 분 키워드만 듣자고. 예. 그렇죠. 네. 아니 병금 아이고, 보면 멋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보하는 분위기 저희가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정정당당하게 가위바위보 한번 하시죠. 예. 저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한 해주십시오. 예. 30초만. 안 오케이, 내면 오케이. 그러면 두 분 다 하시는 걸로 두 두 분 다. 네. 30초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거 마저 할 텐데 네. 민주당 지지율 30%, 네. 윤석열 국정 수행 부정평가 부정평가. 60%. 그러니까 적어도 한 30% 정도 곱하기 2배의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명한 투쟁을 통해서. 누가 윤석열에게 한 방을 매길 수 있느냐? 60%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윤석열 프레임에서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다면은 이 30%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력감 보여주지 않고 뚫고 나가서 저 윤석열 다음은 아무개구나. 이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줘야 돼. 네. 지금은 그런데 그 기대에 크게 미흡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선명성. 선명성. 민주당의 선명성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곱하기 2배의 지금 지지율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됐다. 이렇게 예. 보시면 돼요. 토대가 네. 마련됐다 네. 말씀이시고. 저는 뭐 그냥 그 소식을 전하면은 뭐 키워드가 개돼지들이 깨어나고 있다. 개돼지들이 깨어나고 있다. 개 돼지들이 깨어나고 있다. 보수 변절자. 이 변절자 개돼지들이 보수.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탄핵무효 박근혜 사랑무효 하다가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 개돼지들이 이번에 이 공천 그 당권 경쟁에서 다 서류로 다 탈락했잖아요. 네, 그렇죠. 뭐 강신홍은 약간 좀 별개인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신혜식 대표 같은 사람. 진짜 보수 운동계의 안진걸이야 이 사람은. 네, 거의 유상이 비슷해요. 그죠, 그죠. 네. 이건 근데 서류에서 탈락시켰어. 신혜식을.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깨어나던 개돼지들이 이제 현실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신혜식 대표 방송 보면요, 개돼지란 말이 한 수십 번 나와. 저도 잠깐 봤어요. 내 엄청 화나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개돼지로 만들었다. 내 엄청 20년 화나시더라고요. 보수도 개돼지 만들었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보수의 한 60대 정도 되는 분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일어나가지고 뭐 이상록 기자나 뭐 이런 사람들 일어나가지고 이제 깨달았대. 윤석열이가 검사 출신이었지. 이제 알았대. 지금까지 몰랐다가 잊어버린 척하고 있다가 이번에 곽상도 그 판결도 겹쳐가지고 윤석열도 부패 타락한 검찰의 일원이었다는 거를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윤석열이가 박근혜를 잡아놓고 우리는 원래 윤석열하고 싸웠었지. 이제 기억난대. 잊어버렸던 기억이 이제 나가지고 저는 이제 이 전광훈이 이제 여기서 최대 문제인데 전광훈이 이제 오프라인 이 깨어나냐 안 깨어나냐 왕장. 전광훈이가 감옥에서 깨어나는 순간에요. 이 개돼지들이 이제 확 순식간에 저는 사람으로 돌변할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러면 이제 30%대 지금 저 윤석열 지지율은 이제 10%대로 가요. 그렇죠. 그분들이 한 10%는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30%대의 지지율이 그 30%가 뭐냐 박근혜 탄핵 무효 여론조사가 30%가 나와요. 네. 그게 그대로 윤석열 지지층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깨어나면 윤석열 지지율은 0%가 돼요. 0%. 0%.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굉장히 노빠꾸 마인드가 있는 분들이라서 그렇게 이제 탄력 붙으면 그렇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요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민영삼 씨는 최고위원으로 어쨌든 자, 민영삼 씨 뭐냐? 탄핵 네. 찬성파였어요. 또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군요. 칼같이 탄핵 찬성한 사람들만 쓰고 있어요. 자, 이봉규 TV 그 윤석열을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봉규 그렇죠. 탄핵 찬성파예요. 그리고 민영삼 원장 같은 거는 원래 민주당 쪽 사람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평화당의 실제 제도권 전남지사까지도 정치인이었고. 나왔고 네. 어. 전남지사 후보도 나왔고 최고위원도 했고 네. 하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있죠. 이거를 이 개돼지들한테 내가 정말 많이 얘기한 건데 윤석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라. 니네들 박근혜 사랑해요 울고불고 원술 갚아드리겠어 했던 놈들이 네. 박근혜를 감옥에 집어넣은 윤석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너무 사랑해요 이러면 사람으로 보겠냐 윤석열이 너희들을. 무서워서라도 너희들 배척한다. 그렇지. 못 주는 거야 자리를 주고 싶어도 또 변절할까봐. 그래 막말로 만약에 박근혜가 들고 나가면 또 가서 박근혜 사랑을 할 인간들이거든.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최고위원 주냐고 윤석열이가. 그래서 감추를 하나도 없었어요. 탄핵 무효 외친 사람들은 지금. 네, 그쵸. 저 김광동이라고 저 무슨 진실화 위원장 있잖아요. 네네네. 청경련 탄핵 세력이거든. 그러니까 보수에서도 탄핵 세력들만 자리 차지하지 탄핵 무효 갖다가 변절한 놈들은 자리를 안 줘 윤석열은. 한마디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라. 얘네들은 탄핵 무효한 죄가로 그대로 가야지. 윤석열 가서 아무리 아부아첨해도 못 주는 거거든요. 이 현실들을 이제 60대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막 설파하고 있으니까. 윤창중 아무리 아부아첨해도 안 되거든. 이제 그렇지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했지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야 이제부터.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그 분들이 아까 언급하신 뭐 신혜 씨, 뭐 이제 사실 더 나아가면 뭐 김세희 씨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번 전당대회에 실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만큼의 그게 될까요? 근데 이게 그 전당대회 같은 건 나는 뭐 신경 쓰라고 권하고 싶지 않고 예. 핵심은 뭐냐 윤석열 퇴진 운동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의 문제예요. 그치? 예. 전당대회는 자기들 알아서 하고 뭐 지금 뭐 김기현 떨어진다 그러는데 무의미하고 하여튼 전광훈이 옥중에서 이 윤석열 퇴진 투쟁에 서신을 보내느냐 안 보내냐. 보내면 김용민 목사가 대독을 하기로. 자, 대독합니다. 그러면 다 목사님 다 취하해줘. 네. 다 취하해줘. 제발 좀 네. 그만해 좀 제발. 그러니까 내가 저기 성대모사 같이 할 수 있어. 일단 그 요거 일단 실력하면서? 그 저기 그거 있잖아요. 양복을 이렇게 하셔. 이 양반이. 근데 주먹 쓸 때 버릇 때문에. 그렇지. 그리고 이렇게 입고. 치아. 네. 치아. 자, 이거 켜져. 요것도 해줘 있지. 요것도 해줘 있대. 실제 그러시더라고. 자, 그것까지 해서 그것까지 아니 모션까지 묘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빨리 빵에 보내야 되고 그럼. 보낸 다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이 대독하셔야 되고 그럼. 그래서 거리에 있는 그 진짜 아스팔트 보수들이 다 이제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외치는 순간 완전 전국은 지지율 0%. 지지율 0%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많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올 상반기라고 했지. 그 상반기라는데 다 나름대로 머리에서 구상하는 바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상반기 안 되면 음력 상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목표는 2022년 3월 8일 이전이에요. 2022년 3월 8일 네. 이전아. 그 3월 9일부터 비정상이거든 말하는. 그렇죠. 네, 3월 8일 이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제 보수 진보 정정당당하게 대선하고 하자는 거지.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특정인을 대선에 그 후보로 밀어서 대통령 되게 하자 이거 아니거든요. 네. 이 비정상인 나라를 정상으로 만들자 이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검찰 쿠데타로 집권한 인간이 계속 집권하는 순간 이 나라는 불행입니다. 민생은 파탄나고 외교안보 다 무너지고 경제 말할 것도 없죠. 민심이 막 회오리치는 게 보이는 게요. 지금 여의도나 정치권이 아니고 민심이 보수 세력은 보수 세력 내에서 막 회오리 바람이 일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저런 정치 행태에 대해서 막 민심이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득권이나 제도권이나 정치권 아닌 데서 엄청난 물밑에서 이제 회오리 바람이 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정말 행동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고민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깊이 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말이죠. 난방비를 올려가지고 국민들이 많이 내렸잖아요. 네. 온도를. 추워지했는데 곽상도 판결로 그냥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면서 몸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거 말고는 얘들은 민생을 어떻게 윤택하게 해줄 능력도
의지도 없는 놈들입니다. 예. 저는 뭐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랄 만한 얘기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고맙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고맙냐? 아 이렇게까지 좌우 중도를 통합해서 화합을 만들어줄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 그래서 양쪽에 있는 사람들 다 한 대 묶어내가지고요. 아니 이렇게까지 화합을 이뤄낼 줄 전혀 상상을 못했다는 거죠. 자, 김용민과 전광훈까지 이렇게 선사하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 그러니까.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요. 네. 자, 오늘 토요일자 왁자지껄 아니 마무리를 그냥 우리 임 사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임 사장님. 네. 좀 마무리를 하나요? 예. 네네. 네, 근데 진짜 우리가 얘기할 때 시간이 가는지 아, 모르겠어요. 그거 진짜 몰라요. 정말 저희 뭐 대본도 없고 뭐 또 그냥 키워드만 딱 갖고 와서 얘기하는데 진짜 없어요. 사실 저희가 시작 전에도 이게 막 줄줄줄 얘기하다 이제 그만 녹화하시죠 하고 시작하는데 이게 정말 저희가 그 할 얘기도 많고 조합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의 이런 성원 덕분에 저희가 또 이렇게 더 오히려 조합이 맞고 대화를 더 잘 이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네 번 보고 아 그러면 더불어서 그건 그냥 아닌가? 여기서 얘기하는데 변강세, 임세윤 TV, 김용민 TV, 스픽스 네. 다 구독해 주세요. 미디어워치 안녕. 네, 끝. 아니 끝은 아니고 우리 다 박수면서 끝내요. 아, 그래요? 네. 자 주말에 시청자 여러분 더 행복하고 그리고 희망 없는 나라에서 희망의 불씨를 계속 살려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